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저희 채널에선 종종 해외 코인 유튜버들의 투자 방식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광기 좀 낀다는 유튜버 4명이 모여서 불장을 빛낼 각 테마별 알트코인들을 꼽았다고 해서 그들의 수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아니고요. 오히려 오답에 가까운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트레이더라는 걸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분은 크립토 벤터죠. 이 채널의 운영장, 109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운영장이자 매일 이제 쇼처럼 코인 쇼를 진행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향후 1년간 이 알트코인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뭐 쇼처럼 진행을 할 겁니다. 편의상 B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벤터가 농담이란 뜻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이 벌추어 베이컨 42만 구독자를 가지고 원래 이름은 데니스인데 편의상 V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은 하우스 오브 크립토라는 15만 유튜버 채널을 가진 분인데 이분은 피터이기 때문에 P로 칭할 거고요. 마지막 분이 이제 카일 체스라는 분인데 K로 칭할 텐데요. 이분이 약간 오늘의 요주의 인물이자 뭐 인간 지표이자 막 갈대처럼 투자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자에 있었던 이제 거의 1시간 정도 되는 쇼입니다. 굉장히 길었는데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진행 방식은 굉장히 단순무식합니다. 크립토 벤터가 이제 각 테마별로 알트코인들을 쭉 나열을 하고요. 이 중에서 향후 1년 이내에 특히 1년 뒤에도 들고 있어야 돼 하면서 그때까지 불타오를 이 코인 뭐 살 사람, 꼽을 사람 손들어 해서 yes or no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yes를 또 남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15개 정도만 yes를 쓸 수 있다. 왜냐면 테마가 이제 한 10개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yes를 남발을 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지금 카일이 뭐 네 번째 있다가 앞으로 이제 튀어나오긴 했지만 이분들에게 레이어 1의 코인들 뭐 이더리움 솔라나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더리움 들고 있는 사람 손 그래서 yes, no가 나오면 너는 왜 yes야? 너는 왜 no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레이어 1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으로 끊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이어 1의 인기 순위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할 것만 취하자. 절대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재밌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yes 2명, no 2명. 이 카일이랑 벌처 베이커만 yes를 했네요. 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최근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찬밥 대우를 받을 코인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지만 두 분이 no라고 표시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솔라나는 무려 4명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4명이 솔라나 가지아를 외치고 있고요. 수익코인도 최근에 굉장히 즐거웠죠. 거의 최고점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벌처 베이컨을 제외한 3명이 예스를 받았는데요. 이게 참고로 예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코인이 뭐 거의 한 100개 정도 이런 걸 할 거거든요. 근데 15개밖에 쓸 수가 없는데 거의 지금 몰표가 이 앞장에서 다 나오고 있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앱토스도 뭐 나름 수익까지는 아니지만 재밌었기 때문에 2표를 받았고요. 아발란체는 최근에 가격이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전멸해 버렸네요. 참 오를 때 오른다, 떨어질 때 떨어진다의 전형스러운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톤코인은 2명이 예스를 나눴네요. 근데 다 얘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몇 개만 제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예스한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면 결국 뭐 벌처 베이컨이랑 카일 얘기일 텐데요. 알트코인의 시즌에 시작을 알리는 건 결국 이더리움이더라.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눌려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초과할 것이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현재도 들고 있다. 특히 예전에 벌처 베이컨 소개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100으로 놓으면 비트 20, 이더 20, 솔라나 20%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더를 들고 있구나. 그리고 반대로 이제 노라고 얘기한 분들, 요 두 분인데요. 벤터랑 피터 이 두 분인데 솔라나랑 수위에 밀렸다. 실제로 뭐 가격은 솔라나 수위가 재미있었죠. 지금까지. 그리고 생태계도 조금씩 커지는 거 있고 그리고 벤터는 심지어 질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가격에 사실 질렸다는 얘기겠죠. 뭐에 질렸다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이 쇼를 하고 있는 당시에 그날에 이더리움을 다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셀레스티아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떨어지면 이들은 못 참고 떠나가더라.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뭐 작년부터 항상 재미가 거의 있었던 솔라나는 몰표를 받았네요. 뭐 모두가 예스라고 했기 때문에 한마디씩 들어보자면 일단 이 카일은 솔라나의 밈코인을 너무 좋아해서 솔라나도 좋아한다. 이분 주목해야 됩니다. 밈코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크립토 벤터는 아까 그 이더리움은 솔랑 다 팔아버렸는데 솔라나는 뭐 계속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무려 30%까지 늘렸다고 깜짝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벌처 베이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과 비슷하다 20%의 물량을 들고 있다고 짧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 피터라는 분은 이것도 재밌는데 왜 들고 있느냐 하니까 나중에 솔라나 많이 올랐을 때 그거 왜 팔았어? 이 바보야. 이 바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들고 있다. 이게 이유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수위도 참 뭐 지금 최고점 근처에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코인인데 3명의 표를 받았었죠. 그 와중에 볼처 베이컨이 이제 노를 외쳤다는 게 저는 주목할 만한 모두가 예스일 때 노라고 하는 것도 뭐 때론 배울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예스 하신 분들의 이름을 그 사유를 좀 들어보면 자 카일은 단순합니다. 좋아서는 뭐가 좋은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위를 앱토스 들고 있는 것보다 4배를 더 들고 있다. 수위를 엄청 들고 있다. 당연히 최고점에 있으니까 좋겠죠. 그리고 이 피터라는 분, 이분은 앱토스 생태계도 좋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단 사실 수익 가격이 오르니까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벌처 베이커는 노라고 외친 유일한 분인데 이거 너무 과열됐다.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면 나는 안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발란체 사실 이 크립토 벤터가 뭐 본인은 이제 뭐 가격 떨어졌으니까 안 샀을 거고 팔았을 거죠. 근데 막 밑밥을 깝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발란체 뭐 작년에 굉장히 훌륭했고 뭐 게임 쪽에 뭐 맞춤형 플랫폼에 굉장히 잘 나갔는데 아발란체 산 사람 하니까 뭐 픽업 할 사람 하니까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한 10초 정도. 그래서 다들 이제 노 이렇게 외쳤는데 그중에 이제 벌처 베이컨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좋게 본다. 근데 솔라나가 그래도 더 낫고 솔라나를 능가하기는 어렵다. 대신에 솔라나가 오르면 아발란체도 오를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5개만 예스를 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약 때문에 아발란체는 안 들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요. 이게 참 오르면 다들 뭐 추격 매수를 한다는 거고 떨어지면 손절을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판다는 거 이게 뭐 맞다고 저는 보이진 않거든요. 아무튼 이들은 트레이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자, 이제 두 번째 레이어 1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생각보다 예스가 현저히 줄어들었죠. 알위브 그 파일코인과 비슷한 이제 디핀 쪽에 분류되는 코인인데요. 예스를 2표 받았네요. 이게 최다 예스입니다. 그리고 캐스파가 1표 받았고요. 인젝티브, 셀레스티아. 아까 그 이더리움 팔고 셀레스티아 샀다고 했었죠. 그리고 ICP 1표를 받았습니다. 알리브에 대해서 2표를 받았으니까 왜 샀느냐 물어본다면 이제 이 친구는 알리브를 예전에 샀다가 팔았다가 올해 2월, 3월쯤에 다시 샀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알리브가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AO라는 토큰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아직 이게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 들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근데 노라고 한 친구는 특히 피터가 얘기를 했는데 뭐 알위브도 좋다고 보지만 이게 이제 디핀 그러니까 레이어 1이면서 디핀 탈중앙화 인프라 쪽에도 분류가 되거든요. 이 섹터에 뭐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끼어들어갈 자리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다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캐스파라는 코인에 대해서도 뭐 대부분이 노를 외쳤죠.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캐스파 산 사람 없어 하는데 역시 정적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벤터가 이 카일한테 굉장히 잘 갈구더라고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에이 카일 너는 노라고 하면 안 되지. 네 방송에서 카스파 얼마나 너가 많이 띄웠는데 뭐 좋다고 하고 했는데 이거를 노라고 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막 벤터가 뭐라 하니까 뭐라고 막 변명은 하는데 뭐라 횡설수설하고요. 뭐 하다가 끝나 버립니다. 제가 요약한데 좋았긴 한데
조금 올라서 팔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카일 이런 식으로 하면 돈 벌기 힘들 텐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밈코인은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젝티브도 여기 뭐 대부분 노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만 해도 인젝티브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습니다. 인젝티브 들고 있으면 막 현자다, 뭐 좋다, 막 칭송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또 전멸을 해 있죠. 그래서 그 노라고 한 이유를 좀 들어보자면 여기 이제 카일이랑 특히 뭐 벌처 베이컨이 얘기를 했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 무브라는 언어가 나왔는데 수이랑 앱토스에 적용이 되는 언어입니다. 제가 수이를 무브라고 하는 건 알았는데 앱토스도 이걸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 무브가 굉장히 쉽고 기관들이 선호하며 보안이 좋기 때문에 인젝티브를 앞으로 쓸 이유가 없다. 다들 수이 앱토스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카일과 이 카일과 크립토 벤처 이제 벌처 베이컨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찬밥이 됐습니다. 수이 앱토스를 지지하는 찬양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인젝티브는 인기가 줄어들고 있구나. 요거를 또 확인을 했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섹터인데요. 레이어 2의 인기 순위. 생각보다 이 결과를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전멸이죠. 전멸. 스택스, 아비트럼, 옵티미즘, 멘틀, 폴리곤, 메티스. 스택스는 뭐 비트코인 레이어 2라고도 뭐 얘기를 하는 분이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레이어 2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전멸이다. 왜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재미없으니까 이런 트레이더 성향을 가진 분들은 있는 것도 다 팔아버렸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나마 이제 이더리움 그 창시자 어머니가 만든 메티스만 이제 한 분이 예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스택스를 노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벌처 베이컨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스택스는 뭐 레이어 2라기보단 BTC 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넓혀가는 코인이다. 뭐 정정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BTC 파이에 들어가는 수많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24년 4쿼터나 내년 1분기에 많이 런칭이 된다. 그래서 구닥다리 스택스는 앞으로 글쎄 뭐 잘 안 쓰일 것 같더라 이렇게 벌처 베이컨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알트코인 시장이 지금 얼마나 치열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사장되고 막 5년 되면 막 없어지고 뭐 이런다는 얘기죠. 굉장히 알트코인 투자가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이 카일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면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 안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또 굉장히 우문우답이라고 할까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나 갑자기 베이스의 대표 코인 브레탈레 이게 베이스 레이어 2 계열의 이제 베이스의 계열의 밈코인 브렛을 갑자기 한다고 손을 드는 겁니다. 아니 지금 레이어 2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이제 이 레이어 2 안에서 돌아간다고 해도 밈코인을 한다고 손을 갑자기 들어서 이제 벤터가 좀 진정을 시키더라고요. 밈코인 나중에 있어 좀 기다려. 그리고 베이스의 대표 코인은 에어로드럼 이게 탈중앙화 거래소 코인이거든요. 다른 것도 있는데 왜 브랜만 얘기하냐? 또 한번 좀 약간 혼내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초 베이컨이 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메티스도 있지만 이 친구가 브랜 얘기를 하니까 나도 브렛을 훨씬 많이 들고 있어. 뭐 갑자기 대화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까지 피터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나도 메티스 있지만 탑 15 안에 내가 꼽을 정도로 좋아하진 않는다. 조금만 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뭐 정리를 해보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성도 떨어졌다고 보고 다 팔고 떠났구나. 뭐 씁쓸한 것 같네요. 저는 뭐 잘 들고 있습니다. 레이어 2 갖고 있는 것들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분야인데요. 크로스 체인이라고도 하고 뭐 상호 운용성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체인과 체인을 이어주는 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분야죠. 뭐 코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토르 체인, 뭐 엑셀라, 웜홀, 레이어 제로 이렇게 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예스를 했네요. 벤터가 많은 예스를 보냈었고 이 벌처 베이컨도 엑셀라 유일하게 엑셀라가 2표를 받았네요. 이 이유는 아마도 엑셀러가 최근에 조금 올라서 산 게 아닌가 약간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엑셀라를 예스한 분들의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 벌처 베이컨이 얘기를 잘 해준 것 같아요. 자, RWA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 이거는 뭐 레리 핑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고정된 미래라고 보셔도 좋겠죠.
그런데 이 시대가 오면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기관들이 뭐 15차선, 20차선 고속도로로 지금 뭐 이더리움도 들어오고 솔라나 뭐 아발란체 뭐 수많은 이제 코인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고속도로를 탈 건데 그 고속도로를 나는 이더리움만 쓸래, 솔라나만 쓸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고속도로를 이어줄 그들의 유동성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해결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코인이 바로 엑셀라라고 생각한다. 이게 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엑셀라를 지금도 뭐 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라를 사기 위해서 심지어 체인링크를 다 팔았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많은 유동성을 연결시켜주는 필요성 이걸 엑셀라가 할 것이다. 뭐 코스모스 계열의 코인이죠. 뭐 이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벤터가 이제 뭐 가격이 올라서 그런지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나 정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뭐 지금 한 60센트 정도 했었나 봐요. 제가 영상을 찍고 있을 땐 한 80센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60센트는 완전 바겐 세일인 것 같다. 이유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가격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카일. 야, 가관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데 나 엑셀라는 없지만 너희들 말을 잘 들어보니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아, 너희들 말 들어보니까 혹한다는 거죠. 아, 나 너무 사고 싶은데 집 가서 확인해 볼게. 아, 뭐 그렇습니다. 카일은 조금 그래요. 그리고 피터의 경우는 뭐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상호 운용성이라고 번역이 되죠. 이거는 블록체인의 미래이자 웹3를 연결을 하는 뭐 중요한 분야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레이어 제로를 꼽고 싶다. 지금 피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15개 안에서 쓰기는 좀 아깝기 때문에 픽업하진 않겠다. 노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자, 이제 게임 분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쯤 되니까요. 이제 예스가 뭐 남발했던 게 거의 안 씁니다. 왜냐면 15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게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외국 유튜버들이 사실 좋아했었고 밀었던 분야인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그렇게 밀고 밀고 밀다가 최근에 게임 코인들이 가격이 별로 재미가 없죠. 딱 한 코인 빼고요. 여기 보시면 슈퍼버스라고 이제 저희 채널에서 종종 언급을 했었는데 몰표를 받았습니다. 왜요? 가격이 재밌으니까. 그리고 이 정말 게임 코인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나 거의 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오르는 코인만 다들 예스를 외친다. 좀 그렇죠. 뭐 여기 보시면 나카모토 게임, 엑스보고, 특히 엑스보고란 게임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 그 벤터가 준비했던 이 여기 항목에 없으면요. 그냥 불러서 이 칸을 뭐 실시간으로 추가를 해서 만들어 넣기도 합니다. 집어 넣은 겁니다. 이 벤터가 나 이거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아니, 그 벌처 베이컨이요. 그래서 막 추가를 한 것도 있다. 뭐 벌컨 포지드도 있고 애슐론 프라임이 그래도 2표를 받았네요. 그리고 크라운이라는 이게 뭐 경마 게임인가 뭐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예스를 벤터에게 받았네요. 자, 슈퍼버스 4명이나 예스를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 피터라는 분이 한마디 합니다. 타 게임들이 다 슈퍼버스가 하는 걸 쫓아가더라. 그러니까 리딩하고 있다. 뭐 슈퍼버스의 뭐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뭐 NFT를 만들고 뭐 이 아이템을 뭐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쫓아가는 역할을 하더라 해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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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인데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게임 쪽이 블록체인에서 이제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쉽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좋은데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다만 밀어주는 무리들이 있더라. 특히 슈퍼버스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걸 만든 친구가 이제 유튜버 중에 한 명인데 엘리어 트레이드라는 뭐 한 70, 80명 되는 구독자를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 코인 좋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알렉스 베커 한 150만 명 가진 분도 막 푸시를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외국에서는 다 이 게임 쪽, 특히 슈퍼버스나 이런 거를 으쌰으쌰 밀어주는 것 같더라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이게 이 참 안 좋은 험한 환경에서 이 친구만 다들 들고 있고 가격이 유지된다는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다시 봐도 새로웠고요. 특히 엑스보그라는 건 없었는데 추가로 넣었다고 했잖아요. 이 벌처 베이컨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그냥 유니스왑 안에서 뭐 탈중앙화 거래소 몇 개에서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낸스든 뭐 게이트아이오든 아무 데서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100% 언락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제 물량이 조금씩 뭐 1년 후에 나오고 몇 달 후에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 번에 싹 다 배출을 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 하면서 뭐 게임 자체 내용도 좋지만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시가총액이 3천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벤처 캐피털의 투자구나. 뭐 망하면 망하겠지만 이렇게 아무도 모를 때 뭐 조금 씨를 뿌려놓으면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벌초 베이컨은 이 벤처의 마음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닌가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서 다섯 번째 분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디핀 분야입니다. 근데 AI 쪽은 이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디핀, 탈중앙화, 인프라스트럭처 쪽이죠. AI 쪽으로도 분류가 되지만 여기 인기 순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스가 생각보다 전멸해 있죠. 생각보다 없습니다. 여기 랜더, 아이오넷, 헬리움, 뭐 에이오즈, 뭐 아카시, 에이셔, 뭐 노사나는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에이오즈도 원래 없었는데 이 카일이란 친구가 나 이거 많이 들고 있어 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헬리움도 이 모바일 쪽 이제 디핀 코인이죠. 그리고 에이셔가 2표를 받았고 노사나 이제 벤터가 샀는데 에이오스가 이 카일이 이제 넣어주라고 했었으니까 예스인 거죠.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이 에이오스를 만든 설립자를 내가 2017년부터 아주 잘 알고 있다. 성실하고 능력 있고 뭐 스마트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걸 좀 잘 기능적인 걸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설립자를 잘 안다고 하면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하길래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엔비디아의 카탈로그에 들어간 최초의 디핀 프로젝트이긴 하더라고요. 에이오즈 그래서 뭐 카일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에이오즈를 샀더라. 그 에이션은 2표나 있기 때문에 역시 예스에 좀 표를 던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뭐 한 몇 달 전에 업비트에도 상장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역시 이제 아마 이거는 피터가 얘기를 했을 텐데요. 창업자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또 산으로 갑니다. 나도 이거 창업자 잘 알고 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에이션은 이 컴퓨팅 파워가 앞으로 뭐 엔비디아다 뭐다 AI 시대가 오면 부족할 거다. 근데 이 전력 부족을 해결해주는 좋은 이제 근데 시총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천억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인데 이 탈중앙화 인프라를 통해 전력 부족을 해소를 할 거고 구체적인 수치를 또 제시를 하더라고요. 올해 수익이 약 3,600만 불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10%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에이셔 좋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서 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벌초 베이컨도 한마디 합니다. 에이셔 들고 있다고 하니까 에이셔 말고는 없다. 근데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진 않았고 사실 빅텐서 뭐 타오라고도 불리는 AI 코인들은 내가 들고 있고 얘기를 할 게 있는데 AI 섹션이 뒤에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데요. 이제 좀 길어지기 때문에 소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근데 참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뭐 오른 걸 더 오른다, 내린 건 더 떨어진다는 트레이더들 이게 불나방 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굉장히 재밌었던 솔라나 슈퍼버스, 수이 이런 건 다들 손들고 인기가 있는데 하락한 레이어 2, 뭐 게임은 거의 전멸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해선 대다수가 제가 볼 땐 돈을 벌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저는 알트코인이 사이클 정점에 크게 오를 거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알트코인 투자가 이렇게 어렵고 또 다양하고 치열하게 계속 이제 새로운 게 등장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너무 길어져서 이제 AI, RWA, 뭐 밈코인, 덱스 분야 등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